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단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나와가지고요.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야, 역시 좁은 공간에서 청소를 하니까는 날씨가 선선한데도 땀이 납니다. 자, 제가 오늘 카메라를 들은 이유는 바로 캠핑카, 유저라고 하면은 정말 공감하시는 내용, 그리고 캠핑카 유저분들을 아는 지인분들, 가족분들한테는 조금 뭐 당부의 말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카메라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제 경험담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캠핑카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캠핑카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지인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그리고 제일 곤란한 질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캠핑카 한번 빌려줘 라는 질문이죠.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럴 때 캠핑카의 유저분들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까운 제 가족 중에서는 동생, 그리고 뭐 멀게는 이렇게 경비 아저씨한테까지도 어,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한번 빌려줘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참 난감하죠. 이 캠핑카 유저분들 입장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 캠핑카라는 게 물론 고가입니다. 고가고, 그리고 이 한 달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를 사용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나갈까 말까? 뭐 그러니까는 거의 뭐 25, 6일을 그냥 세워놓고 있는 게 이 캠핑카인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캠핑카를 좀 빌려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뭐 고가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캠핑카를 운영을 하면서 캠핑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 개인 물건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쓰기 위해서 샀으니까요. 그리고 제 개인 물건들 중에서는 제가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놔뒀던 개인 물건들이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가 와가지고 타인이 와서 만지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이제 좀 불편한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캠핑카라는 게 일반 승용차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 잡단 캠핑카 스토리를 한번 보시면은 정말 멘붕이 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가지고 AS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이것 때문에 멘탈이 나가고, 그리고 이거를 팔아버릴까 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많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캠핑카 유저들이 그 정도의 고민들을 저는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카가 그냥 뭐 승용차처럼 끌고 나갔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돌려주면 되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승용차도 사실 뭐 자기 차를 선뜻 빌려주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할까요? 근데 캠핑카를 빌려달란 말은 너무 쉽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량이고요. 그리고 고가의 차량이고, 그리고 캠핑카는 굉장히 고장이 잘 납니다. 그리고 이 작동 방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저희들도 이렇게 이런 패널 조작하는 거라든지 창문 여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도를 어떻게 가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익히는 데는 정말 시간이 좀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하물며 툭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쓰고 나서 이렇게 왔을 때 저는 상당히 뭐랄까요, 서로가 의의가 상하는 일이 분명히 저는 발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차량이 6.5m가 됩니다. 굉장히 큰 차량이죠. 이 큰 차량을 승용차를 대부분 보시던 분들이 이 차량을 몰 때는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롤링도 심하고요. 피칭도 심하고요. 롤링이라는 건 옆으로 흔들리는 거고요. 피칭은 앞뒤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심하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리고 큰 차량이 옆으로 지나갔을 때 휘청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차량이 굉장히 무겁다 보니까는 운전하는 게 좀 힘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차량을 가지고 도착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래에 빠져가지고 차량이 빠져가지고 그랬을 때
곤란한 상황. 뭐 SOS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레카 한 번 부르면 한 20만 원씩 날라갑니다. 뭐 그런 것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창문을 열 때도 이렇게 여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맥스팬을 작동할 때도 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기계다 보니까요. 그리고 에어컨을 켤 때도 마찬가지로 인버터를 켜야 되는, 먼저 인버터를 먼저 켜야 되고요. 뭐 그리고 전기가 있지만은 전기를 정말 엄청 아껴 써야 되고, 그리고 물이 있지만은 물을 엄청 아껴 써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아마도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났을 때, 잘못 사용해서 고장이 났을 때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게 창문 하나만, 예를 들어 창문 하나만 이게 잘못 열다가 아니면 열었는데 누가 이제 박아가지고 이제 깨졌다. 이거 하나 가는데 한 7, 80만 원 들거든요. 근데 가까운 지인한테 이렇게 기분 좋게 빌려줬는데 이게 깨졌다. 라고 했을 때는, 좀 뭐랄까요. 살짝 긁혔다. 그렇게 하더라도 좀 그렇죠. 보기가 싫거든요. 그러면 가려고 하면은 이게 고가인데 서로가 이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요. 특히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 차량이 3m가 되는 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승용차 운전하는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위쪽을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바로 머리 위에 우리 지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캠핑카 같은 경우는 머리 위에 한 1m가 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이 버스의 백밀러를 못 보고 그냥 박살을 내버려 가지고 이 어닝이 걸긴 적도 있고요. 위쪽이 약간, 위쪽에 처마,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정자가 있는데 그 처마에 옆에 벙커를 약간 긁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긁었을 때, 긁거나 깨졌을 때 이 비용이 문제입니다. 저 비용이 한 FRP인데 저거 가려고 하면 한 1,000만 원 넘게 들거든요. 참 곤란하죠. 그리고 뭐 그러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뭐 그렇게 빌려줘가지고 보험 처리하면 돼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뭐 렌트카 이야기죠. 사실 뭐 계속 사용하는 차를 사고를 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캠핑카 오너분들이 뭐 내 차가 렌트카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빌려주기가 참 힘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고장이 났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고장이 났을 때 이 캠핑카 업체들이 대부분 다 시외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번 캠핑카를 갖다 주고 당일 수리가 안 돼서 갖다 주고 온 적이 있거든요. 집에 오는데 4시간 걸리더라고요. 가는 데는 차로 가니까는 1시간이지만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이렇게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택시 타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2, 30만 원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와이프를 승용차를 끌고 가가지고 나를 태우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자 하면은 아마 차 팔아라고 할걸요. 캠핑카 팔아라고 할걸요, 와이프가. 부부간에 또 의도상해요. 아무튼 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캠핑카를 가지신 오너분들 중에서 호탕하게 빌려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봤습니다. 그렇게 드물게. 그렇지만은 뭐 제 기준으로는 캠핑카는 빌려주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캠핑카를 가지고 계신 오너분들을 알고 계시는 지인분들은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절대 빌리자고요. 목까지 대부분 다 이렇게 차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계속 관심을 보여. 이걸 말해야 되나 하다가 이렇게 툭 던지지만은 말해봐야 어떻게 보면은 서로 곤란한 질문이 됩니다. 서로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되니까요. 되도록이면은 아예 되도록이면 아예 캠핑카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좀 안 하시는 게 서로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의가 안 상하는 그런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뭐 갑자기 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요. 좀 공감이 가신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